안녕하세요, 트위톡 구독자 여러분. 트위톡의 다른 영상에서 임직원의 역량 향상을 위해 트윗 컨설팅에 길드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오늘은 그 중 하나인 EXIT 길드를 소개해드리고 저희의 첫 길드 활동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EXIT는 Experience IT의 줄임말입니다. IT를 경험하는 길드인데요. 회사 밖으로 나가 IT를 경험하는 중의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IT와 관련된 컨퍼런스, 포럼, 체험관 등에 방문하고 방문기 혹은 방문 영상을 공유하는 길드로 올해 초에 만들어졌습니다. 첫 영상에서 저희 얼굴을 이렇게 띄우는 이유는 저희가 첫 길드 활동으로 메타버스 관련 포럼에 참여했기 때문인데요. 메타버스 포럼에 참석한 만큼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유명한 제페토를 활용해 봤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다녀온 포럼은 하이테크 정보 및 데이터 앤 AI에서 주최한 메타버스 조찬 포럼으로 오전 7시부터 8시 50분까지 노보텔 앰버서더 강남 호텔에서 진행되는 이벤트였습니다. 그 덕에 아주 이른 시간부터 길드원들과 함께 할 수 있었는데요. 너무 무겁지 않게 영상을 구성했으니 재미있게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자, 이렇게 2월 길드 활동으로 메타버스 조찬 포럼에 다녀왔는데요. 일단 다녀왔던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다들 어떠셨는지 한 번씩 들어보고 싶어요. 먼저 태윤님부터 말씀해주세요. 일단 뭔가 이런 조찬 포럼이라는 것 자체 다들 왠지 처음 참석해 보신 것 같은데 다 똑같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되게 높으신 분들, 이사급 이상이신 분들이 다들 오셔갖고 상당히 당황을 했어요. 처음에는 원래 약간 이런 분위기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다 그래서 약간 네트워크를 쌓으러 오는 공간이 맞다라고 확신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조금 자리가 매우 많이 불편했고 그리고 자리들이 좀 우리들끼리 이렇게 한 군데로 모아줬으면 되게 좋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근데 여긴 뭔가 네트워크를 쌓으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각자 다 따로따로 이렇게 배치가 돼서 더더욱 더 좀 난감했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가장 첫 번째 발표해 주신 데가 어디였죠, 거기가? 세리요, 세리. 세리? 네. 그쪽에서 발표를 이제 해줄 때 가장 잘 정리를 해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결과적으로는 다들 같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쪽이 제일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잘 해줬던 것 같고, 네, 거기서 일단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메타버스 정의가 이제 되게 뭔가 한 단어로 얘기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그거를 간단하게 이제 표현했던 것 중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찾고자 하면은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 우리가 그거를 찾아서 보는 이제 그런 형태를, 그러니까 즉 문이 이제 스마트폰이다,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메타버스로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메타버스 세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문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문 안에 직접 들어가서 이제 본다, 그러니까 느끼고 정보를 얻는다, 그 실제 그쪽 가상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밖에서 보는 게 아닌 들어가서 본다라는 거에 대한, 그게 이제 뭔가 전체적으로 메타버스라는 걸 좀 이해하기 위한 좋은 예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일단 그 정적이었던 포럼의 분위기에 대해서 저도 너무 공감을 하고요. 또 태연님은 혹시 어떠셨어요? 또 이제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두천 포럼을 이제 처음 가보는 거니까, 저는 두천 포럼만큼 아침부터 저희가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잖아요. 네, 아까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4시, 5시 때 이제 일어나서 준비하고 씻고 나갔는데, 그 오랜만에 이 아무도 없는 강남 거리를 걸어가는 게 저는 우선은 좀 즐거웠고요. 뭔가 남들보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는 부지런한 사람 같아가지고, 저는 그리고 가가지고 그 높으신 이사님 분들이랑 인사 나누면서 명함 공유 교환하고 하면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네트워크 관련해서 아는 사람이 더 생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정부가 메타버스를 위해서 신사업 선도 전략이 있는지 이번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서 진짜 정부에서 발표한 이런 계획들을 현실이 되면은 진짜 이제는 완전 비대면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세상이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우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4시 50분 저도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네, 그다음 형고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앞에 두 분이 말씀하신 거랑 크게 느낌이 다르진 않는데요. 사실 저는 그 조찬 포럼이라고 이제 처음에 들었을 때, 저희가 좀 많은 돈을 지불하고 갔잖아요. 55,000원이라는. 그래서 그거에 좀 걸맞는 좀 어떤 지식 수준이나 뭐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의 수준을 좀 크게 기대하고 갔거든요. 아, 진짜 여기는 뭐 엄청 설명을 잘해줄 곳인가 보다 했는데, 말 그대로 이제 가서 테이블에 노나 앉아서 그 명함 돌리고 어떤 인맥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주 목적이었던 것 같아서, 막상 그 발표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왜냐면 정말 뭐 중요한 핵심 내용을 말하는 발표자는 아까 태윤님이 말씀하셨던 첫 번째 그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 그 세리에서 나오신 분들밖에 없었고, 나머지 분들은 약간 저 말을 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분들도 많아서 뭐 인맥의 목적이라면 정말 좋은 모임이지만 저희가 이제 기대하고 왔던 거랑은 조금 다른 취지이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네, 저도 그 한상열 박사님의 첫 번째 강의를 되게 좋게 들었어가지고 되게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혜진님은 이번 두천 포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그 세 분이 얘기해 주셨던 거에 너무 하나하나 다 공감이 됐고요. 일단 그 조천 포럼이라는 거 자체에 대해서 저도 그 태윤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대충 이런 분위기일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것보다 이상이었다라는 그 말씀에 너무 공감이 많이 됐어요. 이렇게나 정적인 자리일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고, 막상 갔는데 진짜 양옆에 뭐 어디 대표님, 부사장님 이렇게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와도 되는 자리였나라는 생각을 잠깐, 저는 정말 좀 메타버스 관련해서
그 앞으로의 뭐 발전 방향이라든지 전망이 너무 궁금해서 갔던 자리였던지라 조금 참석의 방향성이 조금 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는 아까 태유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포럼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보고 싶어요. 네, 아까 태유님은 해주셨으니까 태훈님부터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첫 번째 이제 메타버스 정부 정책화 역할에 대해서 들은 내용이 제일 뜻깊게 남았거든요. 그 이유가 아까도 말을 했는데 저는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이 메타버스 디지털 뉴딜 선도 전략 발표한 거를 이번 포럼을 통해 알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정부가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 관련해서 어떻게 나아갈 비전 및 전략들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이런 추진 과제 내용들을 보면서 진짜 그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현실화가 되면은 정말 모든 것들을 메타버스를 통해서 다 해결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뜻깊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형구님은 또 어떻게 기억에 남았던 게 어떤 거였는지? 저는 기억에 남았던 거는 아무래도 첫 번째 그 나와서 강연을 해주신 그 한상열 박사님 그분 강의가 제일 기억에 남았는데요. 일단 처음에 메타버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부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고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줄 건지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되게 잘 해주신 것 같아서 그 강의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네. 저도 아주 공감을 합니다. 저도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 역시도 이제 첫 번째 강의자분께서 해주신 발표가 가장 기억에 남았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메타버스에 정부가 접근을 하면서 디지털 포용에 대한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좀 꼼꼼하게 기술을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좀 이게 되게 옳은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제 메타버스의 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강의를 들었는데 각자 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게 좋게 생각하면 왜 좋게 생각하고 혹시 안 좋게 생각하면 왜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좀 나눠보고 싶어요. 태윤님부터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이게 좋은 전망, 좋은 쪽으로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뭐 요즘에 막 메타버스 약간 이게 허상이다, 뭐 그리고 기업들의 일부러 돈벌이 수단이다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일단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잘 찾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뭔가 좀 지원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도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IT 기업들이 이제 메타버스 쪽으로 뭔가 방향을 바꿔서 뭐 연구개발 같은 거를 돈을 투자하는 걸 보면 이게 뭐 허상이다 어쩌다 해도 결과적으로 그렇게 큰 기업들이 그쪽으로 가면은 어쩔 수 없이 다 같이 따라가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라 그래도 그쪽 큰 기업들이 주도해서 나가다 보면은 왜냐하면 이제 돈이 그쪽으로 다 쏠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뭔가 다음 세대는 인터넷 뭐 웹의 발전은 메타버스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네, 일단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랑 그리고 거대 기업들의 흐름이 메타버스의 발전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형고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도 메타버스의 전망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2024년에는 한 900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 규모의 시장을 지금 흔히들 말하는 이제 선도하는 기업들인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를 한다는 건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태훈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 사람 사물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경제, 사회,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로 이해할 수 있다고 그때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진짜 현실에서 상상 속으로만 했던 그런 것들을 메타버스를 통해서 접목시킬 수 있고, 이제 다양한 플랫폼들을 통해서 앞으로는 진짜 그냥 생각만 했던, 상상만 했던 것들을 가상 세계를 통해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는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이렇게 나오고 조금 이게 핫하다 했을 때 아니 저게 그렇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전 솔직히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MZ, Z세대 위주로 메타버스가 좀 성장을 하고 있다고 들었었고, 그래서 이게 내 주위만 봐도 아무도 이 메타버스 세계에 관심을 가지 않는데 이게 그렇게 큰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강의를 듣고 나니까 메타버스라는 게 뭐 단순히 게임뿐만 아니라 교육에도 접목이 되고 제조업에도 접목이 되고 이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면서 아, 메타버스가 되게 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저는 좀 생각의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주식을 좀 사볼까? 뒤늦게 늦었나요? 근데 이게 네. 뭔가 경제적 그런 돈 관련 의미에서도 그렇게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기술적인 것만 빼놓고 봐도 결국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자, 옛날 아날로그 시대 때는 우리가 무슨 무언가를 하거나 정보를 얻으려면 직접 가서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문서를 읽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제 기술 발전을 통해서 컴퓨터로 이제 알아볼 수 있게 됐고 그게 이제 더 발전돼갖고 이제는 컴퓨터랑 거의 버금가는 스마트폰을만 갖고 있으면 거기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이제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즉 그게 이제 시간과 공간의 이제 제약이 좀 많이 줄어든다. 그게 제한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스마트폰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정보를 얻고 그럴 수 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아직은 이 스마트폰에 한정이 된 거잖아요. 이게 없으면은 조금 불편한 건 뭐 사실이고. 근데 이제 이걸 다음으로 아예 이제 메타버스라는 뭔가 가상과 현실과 가상 그 사이에 있는 뭔가 그 공간으로 가게 된다면 이게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시간이랑 공간의 제약이 훨씬 더 이제 사라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이 기술의 발전의 흐름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인간이 편의 위주로 발전이 되다 보니까 메타버스를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들어가면 이제 예를 들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관광지 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갈 수가 있는 거고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고 더욱더 쉽고 뭔가 정확한 느낌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메타버스 다음에는 왠지 만화 같은 거 보면 공각기동대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머리 뒤에다가 코드 꼽아갖고 이렇게 가상세계로 이렇게 뿅 접속하는 그냥 이게 가상세계에서 모든 거라는 이제 전뇌 약간 그런 것처럼 그쪽으로 맞아요. 가게 될 것 같고 뭐 그래서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하는 거 보면은 뉴럴링크 또 보면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 생각이 바로 이제 뭔가 디지털 정보로 연결돼 갖고 한 공간이 되는 느낌이어서
결과적으로 뭐 결과적이란 말을 계속 많이 쓰는데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꼭 네, 그렇게 저는 네. 당연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들으면서 조금 더우면 그 플랫폼 간 상호 연동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좀 어떤 식으로 가게 될지도 되게 궁금하고, 근데 결국은 메타버스가 좀 플랫폼인 만큼, 그러니까 정말 승자는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나머지의 그 플랫폼들은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으면서 하게 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또 있으실까요? 없군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섭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 컴퓨터 나오면서 타자기도 다 사라지고 네. 이제 스마트폰 나오면서 일반 전화기, 전화만 되는 뭐 투지폰 같은 것도 사라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섭리 아닌가. 경제적인 거는 네. 네. 오히려 그 플랫폼 안에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가 생기지 않을까요? 메타버스 그렇죠. 안에서의 뭔가.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 좀 승자가 될 메타버스 플랫폼이 어떤 게 될지도 되게 좀 궁금해요.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쉽게 말해서 땅이 여러 세계의 땅이 있지만 하나의 땅을 결국 선택을 하게 되는, 하나 안에서만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될 거니까 기대가 됩니다. 그런 땅들을 연계를 시키는 네. 그런 방안도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네. 그걸 이제 플랫폼 간 네. 이제 상호 연동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의 메인은 있을 테니까요. 근데 저가 들었을 때는 네. 제가 이해했던 건 그거였거든요. 플랫폼이 이제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그 사라진 플랫폼에 있던 그 계정에 있던 뭐 내 재산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뭐 통합된 플랫폼으로 옮길 수 있게 해준다라는 내용도 들었던 것 같아서 네. 아, 네, 맞아요. 네 들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네. 뭐가 들은 것 같아요. 네. 기억이 나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 하나의 세계가 결국은 뭉쳐질 하나의 세계가 되게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벌써 마지막 질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길드 활동에 대한 총평을 듣고 싶습니다. 형고님부터 어떠셨는지. 일단 제 인생 첫 조찬이고 첫 길드 활동인지라 네. 너무 뜻깊고 의미 있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 다음부터는 아침 7시는 좀 피하자. 네, 아침 7시는 좀 피하고 좀 이제 같이 할 수 있게 떨어지지 말자 우리. 좀 그런 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훈님은요? 뭐 이제 마찬가지로 이 길드 스터디 활동을 통해서 처음으로 조찬 포럼이라는 것도 참여를 해보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이번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텐데, 저희가 이런 활동들을 이런 영상이나 이런 기록들로 남기면서 또 다음에는 저희 4명이 아니라 버스를 대절해서 갈 정도의 길드원들을 좀 모집해서 다 같이 다양한 경험들을 공유하고 이렇게 의견도 나누는 그런 자리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어요, 진짜. 다행입니다. 태훈님은요? 저도 앞에 말한 두 분 완전 공감하고요. 그리고 좀 아쉬운 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조금 만나서 뭔가 더 하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보다 더 퀄리티 높은, 그게 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뭔가 그래야 이제 얼굴 보고 맞대고 얘기해야지 더 얘기가 더 재밌게 더 많이 튀어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좀 영상
촬영을 뭔가 포럼이든 뭐든 참가할 때 그게 촬영을 할 수 있으면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진만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못했지만 이번에는. 맞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또 넷이서 나눠가지고 같이 이렇게 후기 영상을 남기게 되는 이런 점도 저는 되게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라 저희가 이제 좀 이것저것 또 다니면서 자유롭게 영상 촬영할 수 있는 곳을 좀 보아야겠다고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저도 첫 길드 활동으로 다녀왔던 포럼 자체에 대해서 너무 새로운 경험이라서 좋았고 또 여러분이랑 함께 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첫 길드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